역사를 이해하고 또 그 역사 속에 담겨 있는 이야기를 생각해보는 스토리 한국사. 여러분, 그동안 역사 달달달 외우느라 힘드셨죠? 자, 그런데 저와 함께 오늘부터 역사를 그림으로 공부해 볼 텐데요. 그림, 잘 그리세요? 저요? 저 완전 잘 그리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 잘 못 그려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신나고 재밌는 역사 이야기 함께 하겠습니다. 우와, 재미있는 이야기가 기대되는데요. 돌도 있고 동굴 속에 사람들도 있고 불을 쬐고 있어요. 이 그림들 속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보미 선생님! 오늘 우리가 함께할 이야기는 바로 인류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구상의 인류가 처음으로 등장하면서 인간의 역사도 함께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과연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또 우리나라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을까요? 그림 속 이야기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주 오래전 우리 인류의 조상은 아프리카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땅 위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숲속 나무 위에서 살고 있었어요. 아니, 나무 위에서 어떻게 사냐고요? 사실 인류의 조상은 땅보다 나무 위가 살기 훨씬 편했어요. 왜냐하면 인류의 모습이 원숭이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거든요. 원숭이처럼 네 발로 생활했기 때문에 이 나무 저 나무 옮겨 다니기도 쉬웠고요. 또 인류는 날카로운 이빨이나 발톱도 없고 또 빠르지도 못했기 때문에 사나운 짐승들에게 잡혀먹히지 않으려면 땅보다 나무 위가 훨씬 살기 편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기후가 변화하면서 울창한 숲이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죠. 숲이 사라지자 인류는 땅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땅으로 내려온 인류에게 어떠한 변화가 생겼을까요? 그건 바로 인류가 더 이상 네 발로 걷지 않고 두 발로 걷게 된 거죠. 자, 두 발로 걷게 된 이 최초의 인류를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부르는데요. 자, 최초의 인류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바로 루시라고도 불립니다. 자, 루시를 한번 볼까요? 아직은 원숭이의 모습과 비슷하지만 어때요? 두 발로 걷고 있음을 확실히 알 수 있겠죠. 원숭이처럼 네 발로 걷던 인류가 드디어 두 발로 걷게 되었습니다. 자, 두 발로 걷게 된 이 인류에게 생긴 변화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손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자, 손을 사용하면서 인류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뭇가지나 돌, 뼈와 같은 이러한 도구를 잡을 수 있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인류가 두 발로 걷게 되면서 자유로워진 손으로 도구를 잡을 수 있게 된 거죠. 도구를 잡게 된 것, 이것은 바로 인류와 다른 동물들의 삶을 뚜렷하게 구분짓게 하는, 삶을 살게 하는 바로 결정적인 사건이었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90만 년 전의 일인데요. 그리고 또 하나, 인류의 역사에서 또 하나의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뭐냐고요? 바로 불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숲에 큰 불이 났어요.
불을 처음 보게 된 인류는 가까이 갈수록 불이 따뜻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불을 발견하기 전에는 밤이 오면 추위에 오들오들 떨어야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야말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 것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불에 익은 동물 고기를 먹어보니 그 맛이 아주 좋았어요. 그동안 인류는 사나운 짐승들에게 매번 쫓겨 도망다니기 바빴어요. 그런데 불이 생기면서 인류는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인류에게 불이라는 강력한 힘이 생긴 셈이죠. 이렇게 도구와 불을 사용하게 된 인류는 점점 진화하기 시작합니다. 진화라. 진화라는 것은 생물이 오랜 시간에 걸쳐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면서 점차 변화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최초의 인류, 기억하시나요? 그렇죠. 바로 오스트랄로피테쿠스죠. 간단한 도구를 사용했던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도구와 불을 사용하기 시작한 호모 에렉투스로 진화하기 시작하는데요. 호모 에렉투스는 간단한 언어도 사용했다고 합니다. 말까지 하다니 점점 똑똑해지고 있죠? 자, 이렇게 도구와 불을 사용하게 된 인류는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강력한 힘이 생긴 거죠. 다른 동물들의 사냥감에서 다른 동물들을 사냥하는 사냥꾼이 된 거죠. 인류는 이제 점점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아프리카에만 더 이상 머무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의 유럽, 아시아까지 진출하게 된 것이죠. 지금으로부터 약 180만 년 전의 일이에요. 그러던 한 무리가 바로 우리나라 한반도에 발을 들여놓게 된 것인데요. 이것이 약 70만 년 전의 일입니다. 오늘날의 직접적인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호모 사피엔스, 바로 백인종, 흑인종, 황인종의 직접적인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호모 사피엔스는 지금으로부터 약 4에서 5만 년 전에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신체적으로나 지능적으로나 오늘날의 인류와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이제 인류는 점점 지혜로워지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사용한 도구도 새로워지고 있는데요. 친구들에게 질문 하나 할게요. 인류의 먼 조상이 사용했던 그 강력한 도구, 그 도구는 무엇일까요? 나뭇가지? 부러질 것 같은데. 뼈? 조금만 더. 그렇죠. 바로 돌이었죠. 자, 돌은 근데 그때 돌을 사용했다고? 뭐 이렇게 반응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그때 당시 돌은 그냥 돌이 아니었어요. 바로 여러분이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과 같은 거였어요. 문자도 하고 게임도 하고 전화도 하고 인터넷까지 하는 바로 최신 만능 기계였죠. 뿐만 아니라 인류는 돌을 있는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바로 돌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그럼 도대체 인류가 어떻게 발전시켜 나갔을까요? 아, 뾰족한 돌 어디 없나? 아, 다리 아파. 꼭 뾰족한 돌이어야 해? 그럼 뾰족한 돌이어야 사냥하기도 편하고 고기도 쉽게 자를 수 있다고. 아무리 찾아도 없잖아. 찾았다. 이거 아니야? 뾰족한 돌 같은데? 에이, 우리가 찾는 크기가 아니야. 뾰족하지도 않잖아. 에이. 어? 우와, 뾰족한 돌이다. 이야, 어떻게 한 거야? 난 그냥 돌에 내리친 것밖에는 없는데. 돌이랑 돌이 부딪히면 깨지나 봐.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인류는 돌과 돌을 서로 맞부딪히면 돌이 깨진다는 걸 알게 됐어요. 처음에는 깨진 돌 중에서 날카롭게 깨진 조각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점점 이리저리 요리조리 원하는 모양대로 돌을 깨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돌로 만든 도구를 뗀석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뗀석기는 한 가지가 아니었어요. 쓰임에 따라 다양한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맞아요. 뗀석기라고 다 같은 뗀석기가 아니라는 말씀. 일단 나무를 자르거나 사냥을 할 때 사용했죠. 그리고 이것은 주먹도끼. 정말 최고의 인기를 누린 도구라고 할 수 있죠. 정말 못하는 게 없는 맞는 도구였답니다. 찢고 자르고 찢고 땅을 파는 등 다양하게 사용했답니다. 뭐 제가 만들어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 주먹도끼는 말이죠. 좌우와 앞뒷면이 대칭을 이루고 끝부분이 뾰족한 타원형으로 만들기 진짜 어려운 거예요. 다들 보셔서 알겠지만 언제 어디서 발견된 것이든 그 크기가 거의 일정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제가 딱 돌을 보고 어떻게 만들지 미리 머릿속으로 계획하고 딱딱 실행했을 만큼 똑똑해졌다는 거죠. 또 다른 뗀석기들도 소개해 볼까요? 이것은 긁게 밀게라고 하는 건데요. 동물의 가죽이나 나무를 다루는 데 사용하지 않았을까 추측하고 있어요. 기능도 기능이지만 뗀석기는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것도 많이 발견됐답니다. 불을 처음으로 발견하게 된 인류가 음식을 익혀 먹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나요? 불에 익힌 동물 고기로부터 단백질을 섭취하면서 인간의 뇌는 점점 발달했는데요. 이렇게 똑똑해진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삶을 다양하게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자, 그럼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잠깐만요. 도구와 불을 사용하면서 인류가 점점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갔던 거 기억하나요? 이 인류가 우리 한반도에 들어왔을 때가 바로 70만 년 전인데요. 이것을 알 수 있는 증거인 유적지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어때요? 여긴 어디죠? 동굴이죠. 자, 이 동굴 안에 남아있는 유적을 통해 우리는 바로 구석기 시대 사람들의 삶의 흔적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으로 경기도 연천 정곡리, 충남 공주 석장리가 있는데요. 여러분, 좀 놀랐나요? 웬 해골이냐고요? 이 유골은 우리의 조상인 흥수아이입니다. 충청북도 청원군 두루봉동굴에서 김흥수라는 사람이 발견했는데요. 자, 이 흥수아이의 모습이 우리의 조상이니까 너무 무서워하지는 마세요. 이 흥수아이가 그 당시에는 어떻게 생겼을지 궁금한데요. 짜잔! 자, 어때요? 여러분의 얼굴처럼 친근한 모습인데요. 자,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기는데요. 흥수아이와 같은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과연 어떤 하루를 보냈을까요? 자, 그림 속으로 한번 따라가 볼까요? 해가 뜨면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 먹을 것을 찾았어요. 숲속에서는 나무 열매도 따고 강가에서는 바로
물고기도 잡았죠. 또 큰 동물을 사냥하려면 바로 여럿이 힘을 합치기도 했었는데요. 여기서 이 뗀석기가 아주 중요한 사냥 도구의 역할을 했습니다. 또 해가 지면 사람들은 다시 동굴 안으로 모여들었어요. 동굴은 우리가 편안하게 지금 살고 있는 집과 같은 곳인데요. 이 동굴에서 잠도 자고 쉬면서 바로 내일을 준비했었죠. 사람들은 동굴 안에서 불을 피우면서 추위도 녹이고 사냥한 고기도 구워 먹었어요. 자, 또 사냥한 동물의 가죽을 벗겨서 옷도 만들어 입었고 또 내일의 사냥을 위해서 바로 무기도 만들었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내일 사냥을 더 많이 하게 해달라고 빌기도 했는데요. 자, 이 마음을 담아서 동굴 안에 벽화를 그리기도 했답니다. 어때요? 흥수아이와 같은 이 구석기 시대 사람들의 하루, 여러분 상상이 가시죠? 그런데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이 따뜻한 보금자리였던 동굴에서 오랫동안 머무르지는 못했어요. 왜냐고요? 그건 바로 그 주변에 먹을 것들이 다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바로 이동 생활을 해야 했답니다. 자,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겠죠? 그래서 안전하게 무리를 이끌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는데요. 바로 그 사람은 경험이 아주 많은 지도자였어요. 자, 이렇게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먹을 것을 찾아 이리저리 이동하는 생활을 했답니다. 여러분, 구석기 시대 사람들의 삶이 이제 한눈에 그려지시나요? 먹고 자고 입고. 오늘날의 우리의 삶과 같은가요? 아니면 다른가요? 맹수의 사냥감이었던 인류가 사냥꾼이 되어 지구상의 지배자가 되었어요. 그 힘이 된 것은 무엇이었나요? 바로 도구와 불이었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다음 역사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안녕!